안녕하세요. KG물류그룹 정초영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포장이사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파손 사고에 대한 보상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탁기가 이제 훼손돼서 보상 요구한 사례인데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세탁기가 외관이 훼손은 됐지만 세탁기 작동 자체가 안 되거나 뭐 세탁기 기능 세탁하는 기능 자체가 없거나 한 이제 그런 건 이제 아닌 그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단 내용을 보면 세탁기에 발생한 훼손이 기능상의 하자가 아닌 미관상 하자에 해당해서 전체 케이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원상 회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세탁기의 가치 감소분을 손해로 보아서 구입 가격의 한 20% 정도를 보상해라. 이런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작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세탁기 외부에 뭐 스크래치가 있든지 세탁기 외부가 약간 찌그러졌든지 하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기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겉으로 볼 때 좋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 세탁기 가치가 감소한 건 맞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원에서는 약 구입가격 기준 20% 정도는 배상을 해라 이렇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부분도 첫 번째와 좀 유사한 사례입니다. 냉장고의 문 세 군데가 좀 파손이 돼가지고 고객께서 66만 원 배상을 요구했던 사안인데요. 냉장고 파손 시점이나 책임 소재 관련해서 고객과 이사 사업자 간에 좀 다툼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냉장고 파손 부위가 뭐 미관상으로는 좋지는 좀 않지만 안전이나 기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그 문짝을 교체하려면은 그 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냉장고 파손으로 인한 수리 비용이 들어갈 때 그 수리 비용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는 고객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안 갈아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또 이 외부 부분이 이렇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꼭 교체를 해야 된다면 그 교체 비용의 절반 정도는 고객이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식탁 대리석을 보통 운반할 때는 다리하고 분리해서 이제 운반하라고 그러는데 대리석 상판의 하부 부분 일부가 이제 파손 돼가지고 수리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배상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이사팀 주장은 아니 그 포장하기 전이나 포장한 후에 대해서 고객한테 확인을 하고 또 고객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고객이 확인서를 쓰거나 또는 고객에게 그렇게 아무 이상 없다는 확인했는데 문제 없었다고 하는 그런 녹음 자료라도 있느냐 했을 때 그런 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이사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파손된 상태로 봤을 때 사용 중에 발생한 마모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충격에 의한 것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크고 또 고객이 일부러 이사가 끝난 그 대리석 식탁을 이동하면서 어디에 충돌시킨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리가 우리가 손해배상 지난번에 설명할 때 수리가 가능하면 우선 수리를 하고 수리가 불가하면은 이제 금전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하부에 이렇게 좀 이게 겉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부로 이렇게 깨져나가는 부분이 수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액 배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사용에는 문제 없는데 그걸 가액으로 쳐서 배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리가 안 돼서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보상을 한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가액 배상을 했을 때 그 식탁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이사 사업자한테 넘어가는 이사 사업자 입장에서도 굳이 그 식탁이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서 큰 의미가 없고 또 고객 입장에서도 감가상각하고 나서 배상을 받았을 때 배상받은 돈 가지고는 그 또 식탁을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고객이 개인적으로 또 돈을 더 보태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도 뭐 별로 그 가액 배상하는 게 도움이 안 되고 이사 사업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고객이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 식탁을 그냥 고객이 그냥 쓰는 조건 하에 그 잔존 가치의 한 50% 정도만 이사 사업자가 배상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렇게 조정 결정이 난 겁니다. 뭐 서로 이사팀이나 고객 둘 양쪽에 좀 윈윈하는 그런 배상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는 이제 출발지 집 방충망이 뭐 두 군데 이사 과정에서 구멍이 났고 또 피아노를 옮기다가 마룻바닥이 좀 끓긴 등 손해로 이제 고객이 10만 원 배상을 요구를 한 사안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소비자원에서 이 조정 그 들어온 이 건에 대해서 이사팀에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이사팀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응대를 하지 않아 버렸어요. 이사팀에서 답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뭐 별도로 뭐 서면으로 뭐 어떤 뭐 그렇지 않다는 증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원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방충망 수리비로 5만 원 지출된 것도 영수증을 통해서 사실이고 기타 여러 가지 마룻바닥도 일부 긁힌 점도 있고 이런 게 인정되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한 그대로 10만 원 배상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사 사업자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증빙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법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을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 격언처럼 이렇게 어떤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나 이사 사업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다. 이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소송이나 법원에 법적 분쟁이 가도 매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섯 번째 이사하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책상이나 피아노, 장롱, 세탁기, 냉장고 파손이 돼 있어서 배상을 요구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사 사업자는 피아노하고 장롱은 원래부터 흠집이 있던 거다. 원래부터 흠집이 있는 걸 확인하고 포장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최초에 포장할 때 흠집이 있다는 사실을 고객한테도 확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이사 사업자가 안 했다는 증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사업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사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장하기 전부터 흠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스스로 사진을 찍어 놓고 고객에게 알려주고 고객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사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될 수 있는 그런 그 배상 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장 전에 발생한 흠집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 과정에서 파손된 책상 유리 교체라든지 세탁기 수리, 피아노 수리 비용 등 해서 31만 원에 대한 배상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장롱 그 손잡이 수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견적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사 사업자가 직접 수리를 해줘라 이런 결정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김치 냉장고가 파손이 돼서 이 마찬가지로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 사업자는 이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고 굉장히 그 김치 냉장고를 운반하는데 복잡했기 때문에, 또 고객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도의적으로 10만 원 배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수리 불가한 품목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기준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한 그 가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입가가 138만 7천 원이고 이 중에서 127만 1천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냉장고는 내용 연수가 이전에 손해배상 기준 설명할 때 내용 연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냉장고의 내용 연수가 7년이고 이걸 월로 나누면은 84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는 7개월간을 이제 구입 후 7개월 동안밖에 아직 사용을 안 했던 실질적인 신제품이기 때문에 84개월분의 7개월 부분을 그 비율로 제하고 나서 잔존가액이 127만 이제 1,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대로 가액 배상을 하라고 결정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렇게 포장 이사를 하다가 이제 파손이 되게 되면 고객도 속상하고 그렇고요. 또 이사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파손을 안 했는데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책임을 지게 된다면 또 이사 사업자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장할 때 반드시 포장 전에 사전 확인을 해서 훼손이나 흠집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미리 고객께 확인을 하고 분명히 한 다음에 운반을 해야 이사 사업자에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이사 사업자가 최대한 주의해서 파손을 방지해야 고객도 속상하거나 또 손해배상을 받아도 실질적인 고객 마음에 들 만큼 손해배상이 또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은 파손 예방이고, 또 그 사전에 점검을 해서 고객이나 이사 사업자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